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올 한 해 홍씨카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혜택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꿀팁이 정말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개별 소비세 감면이 연장되었습니다. 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고요. 적용 대상은 계약 시점이 아닌 인도일 기준입니다. 즉 6월 30일까지 차를 받는 분들에겐 개소세 30%가 적용됩니다.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차를 살 때 이 한도를 다 채웠다면 교육세 30만 원, 부가세 13만 원까지 동원돼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건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장 중요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전기차 구매 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22년 올해까지의 중대형 승용 전기차는 600만 원, 소형은 400만 원가량 정부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대신 지원 규모를 늘려서 전기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데요. 또한 보조금 산정 시 반영되는 전비나 주행거리와 같은 성능 부분도 조금 더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전비가 좋은 차는 가산점을 조금 더 주거나 하는 식인데요. 이런 추세가 어떻게 보면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에 또 금리도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조금 더 유지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경부에선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도 마련 중이라고 하는데요. 주된 내용으로는 국내에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직영 서비스 센터가 있어야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최대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500만 원입니다. 근데 직영 수리센터가 없으면 약 250만 원을 깎겠다는 건데요. 참고로 전기차 직영 수리센터를 운영 중인 제조사로는 현대, 기아, GM, 르노코리아, 쌍용뿐입니다. 수입차들은 거의 대부분이 직영 수리센터가 아닌 딜러사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개편안에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V2L이 적용된 전기차에겐 추가로 15만 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현재 V2L이 적용된 모델은 현대, 기아 전기차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3년간 급속 충전기 100기 이상을 설치한 제조사한테도 15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부합하는 제조사로는 현대와 기아, 벤츠, 테슬라뿐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 IRA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일단 환경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조금 더 한 뒤에 최종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무역 관계도 섞여 있고 아무튼 좀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이브리드 혜택 소식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아직까진 저공해로 분류돼서 취득세 40만 원으로 시작해서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등 최대 18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작년까지만 되고 올해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는데요. 이번에 24년 말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즉, 일단 25년까지는 감면 혜택이 이어지고 어쩌면 26년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내년에도 하이브리드 차의 인기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친환경차 관련이었고요. 지금부터는 내연기관차 대상 소식입니다. 내년부터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도 확대가 됩니다. 정부에선 5등급이었던 기존 안에서 내년부터는 4등급까지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지원금 한도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5등급의 경우 차값의 50%, 최대 300만 원이었습니다. 참고로 4등급 경유차는 유로4 적용 모델입니다. 즉, DPF가 없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4등급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구매할 때 필수 구입해야 했던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대상은 1.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대상입니다. 이 채권이란 게 차를 사거나 이전하거나 할 때 필수로 사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국가 채권이라서 의무 보유 기간이 끝나서 팔면 좀 이득이긴 한데요. 보통은 손해봐도 바로 팔아버리곤 하죠. 이게 차값에 더했던 7.7%에 속하는 비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즉시 시행은 아니고 내년 3월부터니까 1.0 미만 차량 구입 예정이신 분들은 3월까지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부터는 인상과 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년 넘게 유지됐던 유류세 인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즉 1월 1일부터는 기름값이 오른다는 뜻인데요. 인하폭 축소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원 정도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국제 유가에 따라선 변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번 유류세 탄력 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잠정적으로는 4월 30일까지는 인하가 유지될 거라고 하고요. 경유, LPG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휘발유에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도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내년부터는 고속도로 1차선 정속 주행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원래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서 일반 주행을 지속하면 안 됐었죠. 정체라든지 예외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주행은 2차로부터입니다.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기 때문에 커뮤니티 보면 다툼도 꽤 많았었는데요. 이제라도 이렇게 법 규제화된 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1차선 정속 주행 시 벌금이 날아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추가로 요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엔 우회전을 할 땐 보행자가 보행을 시작하면 일시정지를 해야 됐었지만 개정된 규범에 따르면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단 정지를 하고 보행자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법규는 그대로이고 규범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 저도 아직 이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을 가리키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확대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1월부터입니다. 다음으로 꿀팁 정보인데요. 내년부터는 운전면허 1종도 수동과 자동으로 분리가 됩니다. 요거는 진짜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타봤지만 포터나 봉고 EB만 봐도 오토미션이고요. 현재 등록된 화물과 특수 차량의 45%가 오토미션이라고 합니다. 즉 실제 운전은 오토 차량으로 하지만 면허는 수동 면허를 따야 됐다는 건데요. 특히 요즘 차방 캠핑용 차로 11인승 승합차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막상 이런 차들도 대부분 오토 미션이다 보니까 면허 따는데 시간에 돈 낭비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무사고 7년 이종 보통 운전자에게 1종 자동 면허를 그냥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기존엔 시험을 봤어야 됐는데 이젠 시험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게 11톤 화물차 이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험은 보고 발급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면 11인승 같은 승합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면허가 신설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장롱 면허인데 7년 차가 돼서 주는 거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보상안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려 볼게요. 가급적이면 가입된 보험의 개정 약관이나 보험사에 문의해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변경 사항은 총 3가지입니다. 먼저 경상 환자, 보험 등급 12에서 14급에 대한 치료비의 과실 책임 주의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대인 2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 1과 대인 2로 전액 배상을 했는데요. 이제부턴 대인 1에서 초과한 금액을 담당하는 대인 2에서 자신의 과실 부분을 분담 처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상대 8, 나 2일 때 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고 하면 기존엔 상대방 대인 1에서 120만 원, 상대방 대인 2에서 80만 원, 총합 2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됐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상대방 대인 1에서 120만 원, 상대방 대인 2에서 64만 원, 그리고 내 보험에서 16만 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하죠. 두 번째로는 자기 신체 손해 12에서 14급에 대한 한도 상향입니다. 요건 위에서 설명드린 대인 2의 과실 책임 주의가 도입돼도 내 과실 부분은 자손이나 자동차 상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자손이 보상 한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상향해서 본인 부담 치료비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상해 등급별 보상 한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요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경상 환자의 진단서 제출 의무화입니다. 요건 보험 사기 같은 걸 막으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경상 환자의 경우 현해병상으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이 돼서 내 보험료도 올라가는 피해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경상 환자가 4주 이상의 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때 진단서를 필수 제출해야 되고요.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내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혜택과 법규, 그리고 보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으며 저는 내년에도 치우치지 않는 시승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